불교의 몇 가지 중요 개념에 대한 과학적 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과 부처님의 지혜 수준을 비교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 값은 400점이라고 하였고 부처님은 1000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대각의 지혜 수준과 인간 중에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깨치신 자리에서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다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종교적인 진리 이외에도 물리학, 의학, 심리학, 전체과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등 모든 학문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과학이 최고라는 착각을 버리고 또 과학의 주눅이 들어서 불교의 진리를 폄하할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오늘날 용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째, 공에 대해서, 둘째, 이제의 원리에 대해서, 셋째, 원흉 삼재의 원리에 대해서, 넷째, 12연기법에 대해서, 다섯째, 불교의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 하여 우주의 허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묘한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그것을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인데 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땅한 말을 고르다 보니 공이 된 것에 불과하며 그 뜻이 비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는 수냐타라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염념, 심, 식, 불성, 불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은 마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과 마음이 동일한 것임을 생각할 때 불교에서 많이 알려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일체 유공조가 될 수 있으며 일체 유공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 즉 심이 모이고 모여서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수없이 가지치기를 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주 모습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일적다, 다적일이라든지 하나 중에 일체가 있고 일체 중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라든지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뜻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은 우주의 허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 즉 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공, 즉 심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유래하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공묘유에서 묘한 그 무엇이란 바로 공이요 심이라는 뜻입니다. 현대과학은 과연 우주의 허공은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 출신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있기는커녕 초양자 포텐셜, 슈퍼퀀텀 포텐셜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두 개의 광자를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서로 멀리 떨어뜨린데도 두 개의 광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멀리 떨어뜨린다 해도 두 개의 광자는 동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이것을 비국수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봄이 제시한 비국소성 원리는 실제로 1982년 프랑스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되었고 1997년 제네바 대학교의 기생의 실험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봄이 말하는 초양자 포텐셜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같은 것이며 우주의 허공은 공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중생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과 중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치신 부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상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세속제라 부르고 깨치신 부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을 진제 혹은 성의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두 개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는 이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현대과학은 과연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 대체의학의 에너지의학 분과에서는 물질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에너지의학에서는 생체장, 바이오필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이중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분자, 세포, 조직, 장기, 육체 등이 있는데 이들의 그 배후에는 분자장, 또 세포의 배후에는 세포장, 조직의 배후에는 조직장, 장기의 배후에는 장기장, 육체의 배후에는 개체장이라는 생체장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DNA의 생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포포닌에 의하면은 DNA의 절편을 걸어놓고 레이저를 쏘면은 DNA 해절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DNA 해절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DNA 절편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에 DNA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저를 쏘았는데 이와 같이 해절 무늬가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잔상이 3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포니는 이것을 DNA의 잔상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DNA에 생체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전자에 생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 칸첸이라는 과학자는 토션 발생기를 이용하여, 이게 토션 발생기고 그것이 그 얼개가 되겠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달걀의 생체장을 채취하여 오리 아래 쏘여준 다음, 즉 달걀을 여기다 넣고 요 정보장을, 그다음에 여기에 오리알을 넣어두고 이 정보장을 오리에다가 쏘여준 다음 오리알을 부화시켰더니 오리와 닭의 잡종이 태어났습니다. 즉 오리와 닭의 잡종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생체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분자에 생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프랑스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면역학자인 뱅부니스트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진통 해열제인 아스피린을 보낼 때 소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피린은 생체장을 가지고 있고 생체장은 주파수로 환원할 수 있으며 주파수는 이진법, 즉 컴퓨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아스피린은 00110110과 같이 이진법으로 환원이 가능하여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포에 생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가즈나 체프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격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생체장이 정상세포의 생체장에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개체에 생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미국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나사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인 브랜넌은 사람은 생체장, 브랜넌의 용어로는 오라가 되겠습니다만 이 생체장 이하여 둘러싸여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생체장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고 하였으며 그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개체의 집단에 생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독일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포프는 광자의 숫자를 측정하는 광정배관을 이용하여 물배룩 집단에서 집단적 생체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생체장의 그래프가 되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 집단이나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집단에서도 집단적 생체장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융 3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융 3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3제란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 입장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난 상을 두고 말할 때 응신열애라고 하고 응신열애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두고 말할 때는 보신열애라고 하며 이 둘을 초월해서 나타난 사람의 상을 두고 말할 때는 법신열애라고 합니다. 이게 법신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융이란 말은 둥근 원처럼 하나가 되어 둘 안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융 삼재란 응신, 보신 및 법신 등 셋이 마치 하나처럼 돌아가는 도리를 말합니다. 삼재를 다른 말로 삼신이라고도 하는데 삼재란 말은 인간의 구조는 응신, 보신, 법신 등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과연 인간의 구조를 삼중 구조로 생각하는가? 미국의 양자 생물학자인 글렌 레이는 그의 저서 양자생물학이라는 책에서 생물의 구조는 삼중 구조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물리적 구조, physical structure, 에너지적 구조, energy structure, 마음 구조, mind structure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랜 레인에 의하면 사람은 물리적 구조인 몸, 그리고 에너지 구조인 양자 파동자, 그리고 마음 구조인 마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조가 서로 중첩되어 있어 마치 하나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 중첩되어서 하나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랜 레인에 의하면은 몸에 부속된 양자 파동장은 이게 양자 파동장은 몸에 부속되어 있는데 이 양자 파동장은 파동이고 이 마음도 또한 양자 파동이므로 파동과 파동은 공명에 의하여 연결이 가능하고 파동과 파동은 공명에 의하여 연결이 가능하고 따라서 마음, 양자 파동장 그리고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과 파동장이 연결되고 파동장은 몸과 연결되어 서로 셋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몸의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마음은 DNA와 연결되고 마음은 분자와도 연결되고 마음은 세포와도 연결되고 마음은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장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의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당장 실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냉장고로 간다고 가상을 하시고 냉장고 속에 있는 레몬을 하나 끄집어낸다고 상상하시고 그 레몬을 잘게 썬다고 가정하시고 그 레몬 한 조각을 입에 넣는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입에는 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만 했는데 마음이 뇌에 연결이 되었고 뇌는 침샘에 신호를 보내고 고로 침샘에서 침이 흐르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